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71명이 증가한 6,587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710명은 전국 58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137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11명입니다. 어제 하루 16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84명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26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3,603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54.7%입니다. 한편 총 확진자 6,587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교인 4,255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374명, 기타 1,95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원 내 확진 환자 현황과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수성구 소재 김신 요양병원에서 2명, 서구 한사람 요양병원에서 6명, 제2미주병원에서 74명, 북구 소재 대성병원에서 1명, 동구 소재 파티마병원에서 1명, 동구 소재 진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감염병 지원단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고위험 집단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3월 25일까지 완료하였고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도 3월 26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번씩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제2미주병원에서 환자들의 대규모 감염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신병원 17개소 2,2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확진자 등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보건소 코로나19 비상방역반 선별진료 및 이동검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3월 26일 확정 판정을 받아 접촉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선별진료팀 및 이동진료팀 2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달성군 보건소에 대해서는 일시 폐쇄 후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오후부터 업무를 재개하였으며 전 직원에 대해서 정상을 모니터링하고 심층 역학조사에 따라 자가격리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어제 확진된 달성군 보건소 직원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제2미주병원의 종사자 및 환자 검체 채취에 참여하여 마치 이 직원이 제2미주병원의 감염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제2미주병원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검체 채취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직접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천안우정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서 3월 19일부터 근무한 직원 1명도 3월 27일 확정 판결을 받고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센터 내 근무자는 격리 중으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접촉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15명은 검체 검사 후 4월 1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천안우정교육원 생활치료센터 환자는 센터 이용이 종료됨에 따라
타 치료센터에 분산 이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 이탈한 입소자에 대해 대구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제 고발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 경비 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정원하고 경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24시간 경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께서 제 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 방향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심 내에서 집회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청 본관 앞에서 집회 시위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추후 도심 전역에서 집회 시위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도심 내에 발생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고발 조치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종교시설 특별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행사는 닫힌 공간 내에서 다수의 인원이 밀접 접촉하여 감염병 대량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만 종교계에서 신앙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집합 행사를 자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소재한 모 교회와 지역의 정신병동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번 주말에도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및 관련 시설 등 종교시설 276개소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합동 점검반은 집합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천지 관련 시설은 매 2시간마다 전수 특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는 종교 행사를 간행할 경우 집합 행사 금지 명령 후 해산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득이 일반 교회에서 집합 예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 개학을 앞두고 마음을 놓거나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지역 공동체와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말 동안 종교시설에서 집합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용이 종료되는 대구 경북대학교 기숙사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셔서 373명의 확진 환자가 입소하여 284명이 완치되어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확정에 애태우는 대구시와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시고 대구 공동체를 지키는데 함께 동참해 주신 김상동 총장님과 경북대학교 구성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하루 700명 이상 이르던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집단 감염에 의한 감염을 제외하면 일반 확진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2주 전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만 더 인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면 대구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한 자릿수 이하로 만들어 방역당국의 통제하에 두겠다고 하는 약속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사회의 방역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와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환자들이 증가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1일 대구 지역의 상황과는 별도로 범국민적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의 개원 개학 시기인 4월 6일 전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을 새롭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힘드신 줄 알지만 불특정의 한 감염자가 전파를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민 모두가 다시 한 주 더 참아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사망자 현황과 상시한 환자 건강 상태에 관하여 김순일 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에서 0시 기준으로 2명의 사망자를 보고드립니다. 97번째 대구의 사망자는 남자 86세였습니다. 시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대동맥 협착을 가지고 계셨고 19년 5월 29일부터 한사랑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3월 17일 코로나 검사를 받아 3월 18일 확진을 받으셨고 3월 19일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으로 절급하여 치료 중 3월 27일 06시 3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98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여자 88세입니다. 인지저하 대퇴부 골절이 있는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대실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3월 18일, 20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3월 25일 코로나 양성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 대구의료원으로 전원을 가셔서 치료 중 3월 27일 23시 32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지금 최종증 37명입니다. 44명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씩 줄고 있는 양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크모까지 하고 계신 분은 1명 계십니다. 최근 사망률의 증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간 치료해 오시는 분들이 사망하는 것과 최근 고령의 요양시설에 있으신 분이 사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독일이 우리보다 사망률이 낮습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사망률이 낮은 것은 그 시스템도 괜찮겠지만 유행이 시작이 좀 늦습니다. 유행이 시작이 늦으면 치료하시는 분들이 차츰차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쪽에서도 사망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우리나라 사망률에서 요양시설에 계신 분이나 취약하신 분들 얼마나 보호해내느냐 정확한 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정신병동 같은 곳을 특별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치료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환자들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환자들이 줄어들고 계속 치료하는 데에서 살아나시는 분과 돌아가시는 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환자들도 조금 줄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김정현 부단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기준 추가로 확진되어진 3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신천지 관련 접촉자 4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27명, 역학조사 중이거나 불명 유무가 3건입니다. 검사 경로별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3명,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31명이 확진되어졌습니다. 어제 실시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병원에서 자가격리되어진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김신요양병원에서 환자 1명과 영양사 1명이 확진되어서 총 4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어제 환자 죄송합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환자 73명, 간병인 1명 해서 지금까지 총 확진 75명입니다. 제2미주병원은 다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티마 병원에서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되어져서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어제 3월 26일 조리원 1명이 발생하였던 위드 병원에서 나머지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방병동에서 1명의 추가 환자가 확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격리 조치하였고 나머지 접촉자들을 코호트 격리하고 있습니다. 제2미주병원에 대한 자세한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미주병원은 총 3월 18일 요양기관 전수조사에서 대실요양병원에 종사자 2분이 확진되어진 이후 3월 19일 대실요양병원에 8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3월 20일 날 나머지 52명의 환자들이 환자 50명과 종사자 2명이 확진되어졌습니다. 이 당시 저희가 제2미주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획하였고 이 당시에 저희가 요양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개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12층은 2월 19일부터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가 한정된 자원으로서 일단 환자와 종사자를 전수조사하기보다 일단 1차적으로 직원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21일 제2미주병원에 대한 직원 전수조사 72명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72명 전원 음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환자에 대해서 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3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월 25일 유증상자 3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1명이 3월 26일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사자 72명, 환자 283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어제 종사자 1명과 환자 7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져서 총 75명이 확진되어졌습니다. 아직 미결정이 25명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에 해당 기간 동안 입대원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병원 출입구 CCTV 등을 확보해서 환자와 외부인의 출입 여부를 분석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TV의 정규입니다. 네, 연합뉴스TV의 정규 기자입니다. 미주요양병원 검사 키트를 병원 의료진이 검사 활동하는데 이게 지금 검사 키트 검사를 병원 의료진이 직접 했는지 하고 어떤 경우에 이 방역당국이 직접 검체를 하지 않고 병원 의료진에게 검사를 맡기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전수조사에서도 병원이 직접 조사한 케이스가 있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미주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직원과 환자를 처음 직원 전수조사와 그 다음에 3월 26일 실시된 종사자 환자 전수조사 모두 직접 하셨습니다. 저희가 검체는 원래 상기도 검체와 하기도 검체가 있고 상기도 검체는 이제 코로 넣어서 하는 비인두 검체와 그 다음에 입으로 넣어서 하는 고인두 검체가 동아에 있습니다. 이 검사 자체는 가정의학 전문이면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가 요양기관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고 충분히 여기 이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원내에 계셨고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오래 부탁드린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충분히 하실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고난이도의 검사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 일반적인 선별진료소에서는 당연히 검체 요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인 경우에 이 검사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의료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도와주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니다. 네, MBC의 변호인입니다. MBC 양관입니다. 미주병원 종사자 모두 음성 상태에서 환자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집단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신병원 방역 대책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주병원 감염 경로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주병원 지금 확진 환자들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이송 계획 이런 것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실 대실의왕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사실은 이제 정신과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혹시 감염 여부에 대한 의심은 저희가 하였고, 일단 저희가 지금 시점이라면 당연히 환자와 직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는 3월 16일부터 저희가 3월 16일이 한산암요양병원이 발생했는 시점이고요. 당시에 요양기관 전수조사가 저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팀이나 역학조사팀이나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제2미주병원의 환자와 종사자까지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선택에서는 가장 효율성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는 저희가 아직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일단 폐쇄병동이었습니다. 폐쇄병동이었고, 환자들은 폐쇄병동이란 말은 환자들은 외부에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이 면회나 혹시 이 출입을 한 사람이 있는지는 저희가 명단과 CCTV를 통해서 찾아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역학조사를 좀 더 실시해봐야지 어떤 경로로 감염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 상태. 환자들은 지금 대구의료원과 국립정신병원 그리고 상주식십자병원에 저희가 지금 이송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유아시대 없습니다. 주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가 한 달 전에 대구 의료원에서 이송된 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감염 경로가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최초 환자분은 61세 남자분입니다. 904호에 입원해 계신 분이고, 이분이 대구의료원에서 제2미주병원으로 전원된 날은 2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대구에 이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구의료원에 확진 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쇄병동에 계신 분을 저희가 제2미주병원으로 전원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초 증상 발생일은 3월 24일이고 당시에 대구의료원에 입원한 확진자의 병상과 이분이 입원해 계신 병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분이 감염원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입니다. 사실상 그 대구 3.18 중이 실패로 돌아왔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시설에서 계속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시민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있으면 다시 한번 강조할 부분인데. 예, 대구 3.18 운동은 저희들이 목표를 3월 28일까지는 확진자 수치를 10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적으로 유입되는 인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만 좀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감염원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감염원을 격리하고 분리하는 그 작업은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저희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참으로 많이 인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전반적으로 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고 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봉쇄에 가까운 자율봉쇄에 가까운 자제를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역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저희들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2주 정도를 두 자리 숫자로 감염자 신규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민들께서 좀 더 자제해 주시고 좀 더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하셔서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 대구 지역 사회도 안전하게 하는 그런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의 최대의 방역은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좀 더 자제와 인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TBC의 박세희 기자입니다. 일단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생존자가 그동안에 계속 동원을 하고 있는데 생존자는 지급과 관련해서 동원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정부 내시는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일단 전반적인 추진 상황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질문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강의 교육감께서 어제 계약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는 공격을 하셨다고 하는데 개혁 관련해서 대구시 입장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 정보를 교육당국하고 공유하는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중대본에 며칠 전에 지침 결정을 건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두 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고 김종현 부단장님께는 제2미주병원에 중증 와상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환자들의 일련대 비율이 어떻게 파악되는지 그것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먼저 생존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시에서는 생계 자금과 생존 자금 두 가지를 지급하기로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계 자금은 현재 착실히 잘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존 자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이 중소기업부로부터 국비 내시가 되는 즉시 저희들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 대구시에서 대구교육청에 확진 환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현재 개인정보법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정보 확진 환자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는 우리 교육청과 질본이 대구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감께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발표를 하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대구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오늘 중에 총리님 주재로 전국 교육감들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교육청별로 지역별로 맞춤형의 계약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종현 부단장님. 네, 해당 정보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김재현 기자님. 예, 한국일보 김재현 기자입니다. 병원 자체 의료진이 있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검체를 한다고 하면 따로 이제 보건소 직원은 따로 참석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따로 이제 검사 방법이나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서 하는지 아니면 이제 뭐 전화를 걸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전수조사도 이제 병원 자체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병원은 병원 의료진이 직접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보건소 직원들과 선별 검사팀과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검사 방법은 사전에 교육이 되어진 채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 교육 없이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 하나 좀 드리면요. 지금 한사람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신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코호트 격리되는 곳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코호트 격리가 아닌 곳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브리핑에서 질본 발표 숫자랑 그다음에 이 페이지에 나오는 그 숫자들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질본 발표 숫자보다는 저희가 이제 바로 확진자 수를 바로 아침에 통보를 받기 때문에 저희 숫자가 정확할 겁니다. 아마 그런 이제 숫자 차이는 조금씩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하나 질문이 뭐였죠? 한사람요양병원에서 계속 네. 한사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 접촉자로서 코호트 격리되어져 있는 분들 중에서 나옵니다. 지금 한사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17명의 환자가 지금 원래 입원해 계셨고, 그분들 중에서 거의 전수가, 나머지 분들 전수가 코호트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코호트 격리 아닌 곳에서 나오는 경우 좀 어떤가요? 완전히 없었는지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제 코호트 격리가 아닌 경우도 발생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파 경로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사항은 마치고요.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금일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